오늘은 제가 검색 광고 로아스 올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오늘 좀 상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캠페인 유형인데 캠페인 유형은 이제 파워링크, 쇼핑 검색, 그리고 뭐 파워 컨텐츠나 브랜드 검색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자면은 바로 본론으로 좀 얘기를 오늘 해볼게요. 파워링크 캠페인에서 중요한 건 사실 키워드 입찰가나 경쟁 상태, 뭐 그러니까 경쟁도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경쟁사와의 그런 비딩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분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분리할 수도 있고, 그냥 캠페인 안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시간대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대나 지금 이게 시간대가 정리된 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메인 시간대가 뭐 9시부터 12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시간대를 좀 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노출 시간대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버리고 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대만 한다. 실제로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대를 설정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상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캠페인을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우리가 시간대가 언제 몇 위, 무슨 뭐 휴일이나 주말에는 어떻게 좀 조정을 하자라고 설정을 하면은 실제로 입찰가를 훨씬 많이 줄이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지역하고 연령대별 노출인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키워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건축업종 같은 경우도 지역 키워드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집을 지을 때 어떤 지역에만 조금 집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광고주님이 계셔서 그쪽으로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지금 업체 자체가 지금 저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이제 출장 뷔페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지역에 있는 출장 뷔페가 서울까지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연령대별로도 세팅을 하는데, 이건 제가 임의로 해놓은 건데, 연령대별로 이제 제 가중치를 통해서 내가 중점으로 좀 하고 싶은 이런 연령대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100% 이상으로 좀 연령대별로 세팅을 하기도 하고요. 이쪽 연령대는 아예 끄고 싶다 그러면 노출 제외, 그리고 뭐 노출 이 입찰 가중치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 보이나요? 여기 보이시죠? 이제 70%, 80%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입찰 가중치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팅을 솔직히 말해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그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별로 입찰 가중치를 설정을 하면은 내가 주력하는 연령대에 조금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입찰 가중치를 통해서도 노출 순위가 달라지고, 가끔 광고주님들께서도 노출 순위가 왜 이렇게 다르죠? 라고 말씀하시면 입찰 가중치라든지 지역 등등의 이런 요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입찰가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도 어느 정도 순위를 확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세그먼트는 생긴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실제로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써봤고, 실제로 관심사나 이렇게 구매 의도로 세팅을 했을 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 캠페인이 있고 그냥 돌리는 캠페인이 있는데, 엄청나게 유의미한 큰 차이까지는 없지만은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여행업종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행업종 여기 있죠. 뭐 여행업종이면은 이런 식으로 여행업종,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교육업종이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입찰가 설정이라든지 기본적인 뭐 PC 모바일 분리 등을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저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씩 입찰가가 달라질 수 있고 전략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실제로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업체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계속 봅니다. 왜냐면 제가 세팅을 해도 상대 업체에서 또 바로 이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기 교육 업종이나 그러니까 교육 창업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진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는 이제 쇼핑 검색 캠페인인데 저는 쇼핑 검색이 사실 이제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전환은 제일 많이 되는 구자이기 때문에 이 구자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로아스가 오르고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유형이에요. 쇼핑몰 상품형 그리고 이제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쇼핑몰 상품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쇼핑몰 상품형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이제 품질 지수가 좀 좋고 광고 관리에 제일 효율적인 캠페인입니다. 이제 제품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브랜드사나 제조사는 여러 가지를 이제 쓸 때 쓰기도 이제 활용을 하는데 판매 채널이 여러 개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면은 저 유형으로도 많이 쓰고요. 쇼핑 브랜드형은 브랜드 공식몰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제한됩니다. 그리고 노출되는 영역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격 비교로 묶이는 거는 제품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상품명은 우리 가격, 우리 제품만 보여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몰 상품명으로 많이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생성되고 나서 검색 알고리즘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알고리즘 제가 인기도 하고 선호도 넣은 게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광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광고 영역에서의 요소들도 이제 상품의 노출 위치를 좀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도 잘해야 되지만은 광고 외적인 부분에서도 세팅을 많이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인지하고 광고를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면을 이렇게 분리해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쇼핑의 가격 비교와 이 플러스 스토어 지면을 나눠서 세팅을 했을 때 차이점이 꽤 크더라고요. 노출 순위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입찰가도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평이하게 달라요. 왜냐면은 그 기존에는 가격 비교도 다 상품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탈로그 유형의 광고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쇼핑몰 상품용만 돼 있어서 스토어인 분들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가가 정말 많이 다르고 효율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 상품용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플러스 스토어 지면을 좀 잡아가고 싶다 하면은 꼭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요 분리 운영은 비단 이 플러스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면 뭐 아시다시피 뭐 컨텐츠 지면이라든지 조금 우리랑 안 맞는 지면들은 제외를 하거나 이 지면을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제휴되는 요 매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는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플러스 스토어에서 세팅은 기존 세팅이랑 좀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고 외적으로 복합적으로 부분이 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추석이어서 제가 홍삼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검색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뜨더라고요.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광고 외적인 부분에서 뜹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광고로도 뜰 때가 있지만 광고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래쪽 방금 봤던 화면의 그 아래쪽 지면인데 광고 지면이 있습니다. 이 광고 지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플러스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광고고요. 여기에는 카탈로그 광고는 없이 스마트 스토어 랜딩 기반인 광고주들만 활용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쇼핑 검색 광고의 지면과는 조금 다르고 노출 순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님들이 이걸 보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노출 지면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찰가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노출 순위도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외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면은 요 옆에 브랜드가 뜨잖아요. 여기에 우리 브랜드가 좀 상위로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 지면 분리라든지 광고 효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쇼핑 검색 캠페인을 세팅하는 법을
조금 제가 이제 디자인이 조금 이게 별로긴 한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쇼핑 검색 캠페인에서 메인, 서브, 시즌 등등으로 캠페인을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 후에 광고 그룹이나 소재로 쭉 분리를 해서 세팅을 하는데 항상 저는 광고를 진행하기 앞서 광고주랑 조금 제품을 어떤 제품으로 주력을 갈 것이고 경쟁사와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팅을 시작하기 전에 세팅을 구체적으로 잡아놓고 진행을 하면요 나중에 세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쉬워지고요 우리가 보고 이제 뭐 분류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어떤 세팅을 해야 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직접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효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캠페인 자체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 놓고 광고 그룹들을 주력 상품들이라든지 광고주와의 논의를 통한 상품들 그리고 뭐 그룹명을 좀 뭐 색다르게 해서 이렇게 시즌으로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예시는 지금 매트 파는 업체 예시로 한 거고요. 이제 소재, 노출 키워드죠. 노출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인 소재라든지 원하는 이제 조금 의도된 대로 분류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예산에 알맞게 성과 위주로 세팅을 하고요. 캠페인의 메인이나 서브 그리고 뭐 시즌, 시간대, 타겟팅별로 애초에 캠페인에서 분류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분류된 캠페인을 또 그룹별로 뭐 제품이라든지 브랜드, 우리가 세팅할 목적, 메인이나 서브 등으로 분류를 하고요. 또 그 아래 소재들을 이제 살짝 옆으로 보시면은 통합 소재라든지 개별 소재로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재라는 것은 우리 메인 상품을 개별로 소재를 세팅해서 진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롤매트가 메인이에요. 메인 캠페인의 롤매트 광고 그룹에 이 롤매트 소재를 따로 줍니다. 그러면 이 롤매트 소재에서 잡을 수 있는 제외 키워드라든지 세팅이 여러 가지거든요. 다른 키워드들보다 더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메인으로서 중점적으로 뭐 키워드 입찰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령대, 성별, 시간대별로 입찰가를 세세하게 나눠서 세팅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저 키워드가 순위가 얼마큼 돼 있고 광고 경쟁력이 얼마고 매월 로아스라든지 전환율이 얼만큼 오르고 내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세한 세부 세팅을 통해서 저 키워드와 우리 상품과의 연관성 그리고 효율을 확인할 수 있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이라든지 광고 그룹들을 이렇게 세팅을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품 뭐 브랜드별로 구성별로 쭉 나눠 놓고요. 같은 상품에서도 세트 상품이냐 뭐 주력 상품 단일 상품이냐 아니면은 상품명만 노출하고 우리 자사명을 노출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 그룹을 분리해서 세팅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샴푸 파는 업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조금 테니스라든지 뭐 배드민턴 이런 라켓들 파는 업체들인데 보시면은 제품 구성에 따라서 결국에 상품군을 분류를 하고요. 공란으로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번에 요 헤드라켓이라고 하면은 헤드라켓이 아직 입고가 안 됐는데 광고 그룹을 한번 만들어 놔서 세팅을 해놓기도 합니다. 광고주랑 논의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상품 추가나 뭐 교체가 되는 것을 빨리 고려를 해서 브랜드나 제품별로 쭉 분리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품별로 그룹을 나눠놨으니까, 그러니까 제품 브랜드별로 그룹을 나눠놨으니까 취급되는 제품들을 쏙쏙 넣어주면 돼요. 그 브랜드에 맞게끔. 그러면은 꼬일 일이 없죠. 제품이 몇십 개 단위가 아니고 막 몇백, 몇천 개 단위라면은 이거를 분리해 놓는 것만 해도 그냥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 세팅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성과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그룹에 한 개 소재는 이제 뭐 메인급, 뭐 얘 혼자 예산을 진짜 많이 쓴다든지 우리 주력이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진짜 인력이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인력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것처럼 브랜드라든지 주요 뭐 비슷한 류의 상품들별로 분류를 해서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키워드 잡아가면서 이제 성과 키워드를 발굴하고 그 메인 키워드들을 그쪽에다 우리 광고비를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지금 세팅 예시인데 실제로 제 키워드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잡힙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예시이기 때문에 제휴 키워드를 안 잡아놓은 건데 실제로는 뭐 메인 키워드들만 이렇게 몇 개의 상위 키워드들만 잡고 나머지는 안 잡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은 이제 구매 건수는 보통 클릭수하고 전환율을 곱한 값인데 제가 실제로 직접 전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까사무티컵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859번의 노출과 282번의 클릭이 있는데 직접 전환율 3.19%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구매 건수는 이제 클릭수가 282번이고 그리고 전환율을 계산을 하는데 3.19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지금 백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0.01을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숫자와 요 숫자를 곱했을 때 정확하게 9건 우리가 직접 전환이 9개가 된 거예요. 이 제품을 19만 원을 들여갖고 9건을 판매했을 때 우리가 얼마가 남느냐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직접 전환으로서의 계산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가 남고 최소 이 키워드는 우리한테 이득이고 아니고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직접 전환에 한해서지만은 우리가 세팅을 빨리 해야 되거나 너무 많다고 한다면은 직접적인 이런 전환율을 통해서 바로바로 세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키워드로 잡는 거예요. 방금 제가 여기 이 유리컵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까사무띠라는 이중 유리컵을 판매를 하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잡히잖아요. 유리컵이라는 거는 이 카테고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효율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근데 보시면 아래쪽에 뭐 전환율 높거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가져가는 거고 저것들을 또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제외 키워드라는 거는 뭐 최대 70개에서 140개까지를 한 그룹에 한 소재를 세팅하면 잡을 수 있는데 수천 개의 키워드가 잡히거든요. 보통 이제 조금 인기 있는 키워드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팅을 못해요. 나누지를 못해요. 인력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 메인으로 돈을 쓰거나 정말 불합리한 키워드들, 그러니까 비주류 키워드들은 쭉 빼버리고 우리 메인 핵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들 위주로 광고비를 때리고 순위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거 이상으로 각각의 뭐 제가 실시간으로 뭐 경쟁사가 어느 정도 순위 어떻게 노출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또 다차원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보고서인데요. 네이버에서 다차원 보고서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보고서를 뽑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옛날 보고서긴 한데 제가 이제 예시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뭐 다차원 보고서로 기간이라든지 시간대, 성별, 키워드, 검색어별, 뭐 키워드별 다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별하고 검색어 보고서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키워드 보고서는 네이버 쇼핑 검색에 전환을 다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제품을 올려두면 거기에 따른 검색을 한 키워드가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클릭을 했느냐 안 됐느냐가 되기 때문에 키워드 보고서로는 이제 뭐 파워링크라든지 뭐 브랜드 검색 정도까지고 쇼핑 검색 광고를 보려면 검색어 보고서를 또 추가로 해야 되고 여기서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뭐 물리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환이 도대체 어디서 난 전환인지를 모르니까 그 검색어가 하도 여러 가지니까 이 검색어로인지 이 검색어로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검색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쇼핑 검색에서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어떤 검색어로 우리 제품이 판매가 됐는지를 파악해서 그 키워드들을 올려주고 검색이 많이 되고 클릭은 됐는데 뭐 전환이 안 되거나 그런 키워드들은 조금 빼주는 세팅을 통해서 이제 효율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만 해도 제가 로아스가 무조건 오른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팅을 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근데 이제 보고서를 보고 이 세팅을 하나하나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많이 들고 조금 마케터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키워드별로, 그룹별로, 소재별로, 캠페인별로 나누는 세팅을 통해서 분류를 하면은 이 보고서 자체도 조금 보기 편해지고
실제로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고 세팅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 이제 마케터로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 세팅에 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 실제로 제가 조금 말 속도도 빨랐고 뭐 내용이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제가 이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광고 진행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좀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광고 퍼포먼스 4팀 김창빈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